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50회 LA 한인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코리안 퍼레이드가 지난 토요일 오후 한인타운의 심장부인 올림픽길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올해 한인축제에서 농수산 엑스포 장터도 큰 인기였습니다. 한국 지자체들과 업체들은 농수산 엑스포를 통해서 미국 판로 개척을 시도했습니다. 해외에서 처음 개최된 제21차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역대 최대 성과를 내며 폐막했습니다. 5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역대급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증가를 막기 위해서 네이버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대중교통시설의 증오범죄 안전 개선 법안이 주재사의 서명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아파트 입주 시 테넌트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렌트비 1개월치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 시장들의 실외 영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주의 요식업계에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무고한 시민들의 큰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시도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오는 18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근교에서 이슬람 교도를 향한 잔인한 증오범죄에 의해서 팔레스타인계 가정의 6살 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덴버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504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지속에도 미국 경제가 급속히 냉각하지 않고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기 전망을 낙관하는 경제학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론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여권발 쇄신안을 주목하면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는 분위기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텍사스가 휴스턴을 2대0으로 꺾고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오늘 2차전이 벌어집니다. 애리조나와 필라델피아 간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LA 램스가 애리조나를 26대9로 대파했습니다. LA 차저스가 오늘 홈구장에서 달라스 카우보이스와 먼데이 나잇 풋볼 빅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3.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축제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동시에 축제가 벌어져서 또 왔다 갔다 장거리 안 하셔도 된다, 좋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남가주는 지난 주말 이렇게 이벤트 축제의 한인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LA 한인 축제 하이라이트인 제50회 코리안 퍼레이드가 한국일보 주관으로 타운 올림픽길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LA 한인축제의 꽃 코리안 퍼레이드가 지난 토요일 오후 한인타운의 심장부인 올림픽길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반세기 역사를 맞아 미주 한인사회 위상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타인종에게 널리 알리며 한인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상징하는 감동적인 자리였습니다. 이날 코리안 퍼레이드의 그랜마샬을 맡은 배무한 LA 한인축제재단 이사장과 명예 그랜마샬을 맡은 캐런 베스 LA 시장, 이기철 재외동포 총장이 한인과 주류사회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면서 퍼레이드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배무한 한인축제재단 이사장입니다.
생각지도 않던 그랜드 마샬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한국일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민 45년 만에 이렇게 큰 영광을 또 주신 데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한인사회에 더욱더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고 앞으로 한인단체에 또 한인사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보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과 이기철 재외동포 청장입니다. It is a huge honor for me to be the Grand Marshal of the parade in Koreatown,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and I am very honored to be here. Thank you. 너무 영광된 그런 자리입니다. 아주 반갑고요. 그리고 LA에 다시 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옛날에 제가 근무하던 장소인 LA에 오니까 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50회 퍼레이드는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동시에 기념하는 대축제로 펼쳐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퍼레이드에 앞서 행사장에서는 120년 이민사 한인사회를 빛낸 영웅들을 초청해 이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공로패를 수여받은 한인사회 영웅들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형만 만인복지재단 대표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포사회가 더불어 정말 우리 한국일보의 그 역사 연주하고 더불어 지금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주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세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이거 출발이 그런 데서 영적인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석화 뱅크 오브 홉 명예회장입니다. 제가 이민 역사의 그 10분의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개인적으로 또 저희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역사가 앞으로 150주년, 200년 우리 후배들이 더욱 이 좋은 전통을 이어나가서 도미닉 최 LAPD 수석부국장입니다. You know, I'm very grateful and humbled to be invited to be part of the parade. I'm very happy to see the Korean Times and the community rally and honor the war veterans. You know, they're the pioneers, the first generation immigrants who paved the way for all of us to be here in the United States. 김명준 산악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큰 영광이죠. 특히 우리 한인 축제 한국일보 50주년으로다가 하는 축제가 정말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인 파워가 해마다 커지는데 그걸 해마다 올 적마다 그걸 느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다민족들 많이 오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한미 양국의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뜻깊은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기렸습니다. 다문화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다채로운 참가팀들과 마칭밴드의 행렬, LAPD 모터사이클 퍼레이드 등이 펼쳐져 연도를 메운 주민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역대 최대의 성과를 내면서 폐막했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동맹과 함께 더 큰 우리로를 주제로 해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오렌지 카운티 애나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최대 규모의 한상 기업이 참가했고 또 한국의 첫 대기업이 참여해서 최대 수출 상담회 달성까지 다양한 실적을 냈습니다. 31개국에서 모두 7,825명의 기업인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참가 수를 경신했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이마트까지 첫 대기업의 참여로 규모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또 인천,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의 15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참가 업종도 무역, 상공업 중심에서 금융, 환경, 문화, 스마트 분야로까지 다양화되기도 했습니다. 535개 기업과 지자체 등이 총 650개의 전시 부스를 선보였고 1대1 비즈니스 미팅과 한상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17,200건의 미팅과 5억 7,260만 달러 규모의 역대급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 중소기업개발센터와 LA, 애나하임, 뉴욕, 아칸소까지 6개 주 상공회의소 등 현지 기업인 단체도 참여해서 한국 기업의 단체와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첫 해외 개최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리딩 CEO 포럼에서는 고석화 뱅커브업의 명예회장과 문대동 삼문그룹 회장, 박종범 영상그룹 회장이 각각 성공 노하우와 경영 철학을 참가자들에게 공유했고, 이 밖에 캐피탈 투자 포럼과 스타트업 경진대회,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도 열렸습니다. 또 이번 대회는 한국의 단체와 동포단체 간의 다양한 협력도 추진됐습니다. 지난주 몇 가지 중요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 좀 해보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내년부터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내 주요 도시에서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무인 단속이 펼쳐집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무인 감시 카메라 파일럿 프로그램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로라 프리드먼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의원 등과 함께 공동 발의한 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은 LA를 포함한 6개 도시의 과속 발생 지역과 학교 인근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해 달리거나 해당 지역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금 티켓을 자동으로 발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도시 지역, 학교 인근 및 과속 빈발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LA와 글렌데일, 롱비치 등 남가주 3개 도시와 북가주 3개 도시에서 5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5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재평가 기간을 갖게 되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통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는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티켓을 주는 게 주 업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5년간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면 재평가 기간을 갖게 되고, 평가가 좋게 나오면 이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증가를 막기 위해서 내부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대중교통시설 증오범죄 그리고 안전개선 법안이 주재사의 서명을 받아 최종 확정됐습니다. 내부민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10대 교통기관에 증오범죄의 현황을 분석하고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부민 의원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백만 명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고 있다면서 반아시안 증오와 욕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위험 요소들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여성과 노인, 성소수자, 취약계층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내 식당들의 실외 영업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식당 영업 활성화를 위해 인도어 주차장에서 식사와 주류를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실외 영업 시한이 3년 더 연장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가준에 영업하고 있는 식당들은 기존의 실내 영업장 외에도 인도어 주차장 등 실외 영업장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LA시 등 캘리포니아 내 각 지역 정부들도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실외 영업 허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알프레스코 규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요식업계 당장 이 주지사 서명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식당협회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3년 연장을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 정부 규정에 따라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소요되는 오랜 시간 때문에, 그리고 높은 수수료, 보증금 납부 등의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7월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아파트 입주 시에 테넌트가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렌트비 1개월치 이상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부과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1개월치 렌트비와 동일하게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2, 3개월치 렌트비에 해당하는 과도한 시큐리티 디파짓 요구를 제한해서 세입자들의 입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총 2개, 그리고 유닛수 기준으로 4개 이하인 영세 임대업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16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한낮에는 좀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80도 중반을 기록하고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0도 중반을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의 낮 최고 기온은 이번 주 중 가장 높게 기록돼 일부 지역은 폭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7도, 6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6도, 60도, 해안 지역은 75도, 6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쾌청하지만 서늘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의 최저 기온이 45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68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605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놀스 방향입니다. 헤이븐얼스트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로 이제 두 번째 레인 통제돼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윌밍턴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역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슬람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또 뉴스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세계 곳곳에선 이슬람교도를 향한 증오 섞인 시선이나 갈등 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70대 남성이 6살 된 팔레스타인계 소년을 흉기로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 6살 된 팔레스타인 소년 사망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 시카고 근교의 작은 마을. 지난주 토요일 오전 70대 남성 조셉 추바는 팔레스타인계 어머니와 아들이 새들어 살던 자신의 집 1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30대 여성과 6살 난 그녀의 아들을 향해서 수십 번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6살 난 소년이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hat's just awful. It's sickening. I can't even imagine anybody to do that to a little child. 경찰은 이 모자가 단지 무슬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기자회견을 연 미국 최대 이슬람교도 단체는 소년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이 무슬림은 죽어야 한다고 소리친 후 흉기를 휘둘렀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He has no clue about these larger issues happening in the world, but he was made to pay for it.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을 최악의 악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팔레스타인과 무슬림을 향한 증오 범죄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미국 내부 또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를 향한 폭력을 부추길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지난 주말 웨스트 LA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각각 지휘하는 시위 행진이 잇따라 열리게 됐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 행진이 웨스트 LA 지역에서 열렸고 어제의 시위 행진에는 일레니 쿠날라키스 캘리포니아 부지사와 시드니 캠나거도브 연방 하원의원 등의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수천 명이 참가해서 이스라엘과의 결속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또 개빈 누성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영상을 통해 지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 전날인 14일 토요일에는 웨스트 LA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시위도 열렸습니다. 윌셔 블루바드에 위치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벌인 이날 시위에도 역시 수천 명이 참석했고 LAPD는 웨스트 LA에서 이어진 시위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했지만 별다른 불상사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민간인 통행을 위해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과 30분 만에 휴전은 없었다라고 밝혀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통로인 라파 검문소.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국경이 열리길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미국이 8시간 동안 일시 휴전하고 라파 검문소를 재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라파 검문소를 통한 국경 개방이 논의됐던 것만큼 통로 개방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개방 소식이 나온 지 30분도 안 돼 이스라엘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격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라파 개방에 대해 이집트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수십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은 하마스의 만류까지 겹치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과 식량,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주민들은 며칠째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 물 공급을 재개했지만 얼마나 많은 주민에게 도움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가자지구 전면 봉쇄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유엔조차 더 이상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파 국경이 계속 막힌 상태에서 가자지구 내부 상황까지 악화하며 주민들의 끔찍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예정된 콜로라도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침공을 받은 뒤 보복전에 나선 이스라엘 방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아침 공지를 통해서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바이든 대통령의 콜로라도 방문은 연기됐으며 다시 일정을 잡을 것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머물며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오늘 콜로라도를 방문해서 클린 에너지 분야 지적 등의 자신의 경제성과 성과를 과시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외부 행사 일정이 당일에 취소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CNN은 대통령의 일정은 안보 등 문제로 사전에 세밀하게 조율되고 당일 연기되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특히 이번 방문은 공화당의 강경 구구파 로렌 보버트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시작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이 사안의 이례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이 중대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나흘 만에 다시 만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지난주 중동 국가 순방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스라엘 현장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취득했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밝히고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하마스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이스라엘의 권리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블링컨 장관은 이번 전쟁으로 위기를 맞이한 가자지구 등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유엔 및 중동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힌 사람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석방을 위한 미국의 의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성명을 통해 오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표적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예루살렘 전역에서 로켓 공습 경보음이 울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알카심은 앞서 지난 9일 텔아비브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 로켓을 발사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공개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현재 중동 지역의 전쟁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던 기자가 폭격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하마스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한 가운데 미사일 공격 전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 사망자가 이미 4,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봉쇄된 가자 지구의 경우 숨진 10명 가운데 6명이 여성과 어린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열흘째 계속되는 공습에 사상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 2,600여 명, 이스라엘에서 1,500여 명 등 모두 4,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에선 시신을 둘 곳이 부족해 아이스크림 냉동 트럭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발생한 가자지구 사망자의 60%가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미국 CNN 방송 등에 전했습니다. 지상전이 임박하면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자지구 주민 100만 명 이상이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지만 이동이 어려운 환자나 노인, 임신부 등은 여전히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부상자들이 대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자지구 병원 22곳에서 환자 2천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들에게 대피 명령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우려가 커지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물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식량과 연료 등은 여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솔린 가격 오래간만에 보겠습니다.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해서 가솔린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지만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가솔린 평균 가격은 $5 78.3센트입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21센트, 1년 전보다는 34.4센트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오늘 가솔린 평균 가격은 $5 59.8센트입니다.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도 오늘 18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 60센트입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 앤드류 그로스 공보관은 이스라엘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는 이상 유가에 미칠 영향은 계속 미미할 것이다라고 지난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원유 생산이 지난주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주 유가는 중동 지역의 불안이 여전하지만 소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일단 안정세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가 지난 12일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이 하루 1,320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은 2019년 11월 하루 1,300만 배럴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 2월 99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그 사이 유가도 폭락해 팬데믹 기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5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에서 독감 백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무료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와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함께 주최하는 오늘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각각 선착순 200명에게 제공됩니다. 둘 다 맞으셔도 됩니다. 독감 백신 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체류 신분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접종 가능하고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함께 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은 백신 또는 부스터 접종 후 최소 2달이 지난 12살 이상 주민이 자격 대상이며 방문 시 접종 카드 지참해야 합니다. 시니어센터 신영신 이사장은 최근 밤낮 기온차가 크고 찬바람이 불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주의해야 하고 이와 함께 독감 예방 접종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성폭력 범죄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한인 주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2일 한인타운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일 저녁 LA 한인타운 인근에서는 성폭행 전과가 있는 올해 71살의 존 스캇 하버가 정신질환 관련 치료 프로그램 시설에서 탈출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80대 한인 할머니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웨스트 LA와 다운타운 등지에서 성폭행 범죄 행각을 이어왔던 36세의 백인 남성이 연쇄 성폭행범으로 체포된 바도 있습니다. LAPD 한 수사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감춰져 있는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폭행범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용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난 10월 미국이 발표한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더해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의 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경기 전망을 낙관하는 경제학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고금리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급속히 냉각하지 않고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경제학자 65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경제학자들이 평가한 앞으로 1년 사이 미국 내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은 48%로 3개월 전 조사 때 54%에서 6%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경기 침체 전망 확률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중순 조사 이후에 1년여 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상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나라가 또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도시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또다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상점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상점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최소 총기 2정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텍사스 댈러스에서는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했습니다. 매사추세츠 폴리보에서는 18세 남성이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미주리주 캔자스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10대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10월 16일입니다. 올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4명 이상 사상자가 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써 504건을 넘어섰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PGA 투어 경사입니다. 경사죠. 아주 멋진 경사죠. 이게 네. 김주영 선수가요, 사실 지난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게 타이틀 방어까지 온다 그러면 엄청난 기록이다라고 기대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기록을 깨고 말았습니다. 이 기록이요, 자그마치 111년 만에 최연소 PGA 타이틀 2연패 방어라고 그러네요. 네, 참 이게 앞으로 21살의 김주영의 앞날이 진짜 참 아주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김주영 선수가 어제 라스베가스 TPC 서머린에서 슈와이너 칠러스 오픈 4라운드 5언더파를 추가하면서 4라운드 합계 20언더파 264타라고요. 2위 캐나다의 헤드윈을 한타 차로 누르며 우승하면서요, PGA 통산 3승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시즌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큰 활약이 기록될 것 같고요. 이 3승은 한국 선수로는 3번째, 이제 3승 이상 하게 되면 이제 2번째가 될 것 같은데, 최경주에 이어서 사실은 돋보이는 선수가 안 보였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선수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김주영이 그 역할을 해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주영 선수 이번에 3승째죠? 그렇죠. 3승이 됐죠. 통산 3승이 됐고요. 사실 김주영 선수 스토리를 보니까 초청 선수 자격으로 PGA에 참가를 했어요. 작년 8월에 윈던 챔피언십에서 벌커덕 우승을 하면서 PGA 투어 풀시드를 확보를 했고요. 2달 후에 바로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2승을 올렸고, 나이키와 또 메인 스폰서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스폰서의 기대와 달리 시즌 초반 부진이 좀 걱정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리 부상까지도 있었습니다만은 D 오픈에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발목상을 이겨내면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최고의 성적을 냈는데 이제 21살의 김주영 정말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메이저리그는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좀 김이 빠졌죠. 다저스 팬들한테는 정말로 LA 다저스가 그 전에 그 골프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LPGA 샹하이 오픈에서 최혜진 선수가 공동 아쉬운 3위 한 타차. 요것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8언더파를 쳤어요. 그래서 대단한 그런 경기가 맞을 수가 있고요. LA 다저스가 하신 대로 물과 분비된 상태에서 지금 4팀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바로 그 다저스를 3전 깨고 3전 전승으로 올라온 그런 다이아몬드백스가요. 아틀란타를 3승 1패로 누르고 올라온 필라델피아가 오늘부터 이제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아메리칸 리그도 보니까 텍사스 레인저스와 휴스턴이 지금 어제 그 텍사스 레인저스가 2대0으로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경기를 오늘 휴스턴에서 갖게 되는데요. 4팀 중 2팀이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향해 가게 되는데요. 정말 다저스 팬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정말 백승을 올리고도 가을 야구에 못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 특히 기대를 했던 그 한인 업소들이 또 저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통닭의 맥주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 다저스가 안 나가니까 뭐 힘이 쭉쭉 빠져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야구 얘기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백승씩 올리고 그렇게 3대0으로 전패를 당하죠? 나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정말로 이해 안 갑니다. 커쇼가 무너질 때부터 알아봤는데 정말 다저스 뭔가 달라져야 되고 결국은 강한 경기에 큰 경기에 약하다는 그 징기스가 금년에도 작년에 샌디에고한테 불리더니 이번에는 다이아몬드백스한테 불리면서 그 징크스를 깨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일단 오타니를 영입하는 겁니까? 오타니요? 돈이 너무 많아요. 이게 좀 보태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타니가 이제 FA 선수가 됐잖아요. 자유계약 선수가 됐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아주 다저스와 이 오타니 데려오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샌프란시스코가 6억 달러까지 오퍼를 지동 부른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A와 샌프란은 오타니를 앞두고 겨울 스토브리그에서 야구 아닌 한판 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타니가 옴으로써 팬 관리는 좋아지겠지만은 가을 야구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줄지는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유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 잔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확률이 크지 않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토론토는 4선발까지 결정이 되어 있고 유현진으로서는 다른 팀을 찾아야 될 입장이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또 다른 이야기는 한국의 한화죠. 한화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유현진의 겨울의 행보가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NFL 소식도 좀 간략히 정리 좀 해주시죠. LA 6주째 경기를 어저께 마쳤는데요. 네. LA 램스가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26대9로 홈에서 아주 크게 여유 있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3승 3패를 기록을 했고요. LA 차저스는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5시 15분에 먼데이 나이트 풋볼로 달라스 카우보이와 경기를 갖게 되는데, 자,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2월 달까지 풋볼 소식을 다음 주부터는 집중적으로 상세히 좀 알아봐서 여러분께 즐거운 마음을 좀, 램스와 차저스가 야구에서 풀 죽은 팬들을 좀 많이 좀 살려줄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알아봐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서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일식현상 보셨습니까? 달이 태양의 중앙을 가려서 둥근 테두리만 보이는 황금반지 모양의 금호한 일식현상이 나타난다라고 그랬는데 남가주에서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동그랗게 링처럼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식 안경을 쓰고 그 현상, 환상적인 우주쇼와 함께했습니다. 불타오르던 태양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초승달처럼 변합니다. 어느새 황금 반지 모양으로 어둠을 수놓네요.
이 환상적인 장관은 태평양 표준시 기준으로 14일 오전부터 미국과 중남미 등지에서 관측된 금환일식 현상 되겠습니다. 일식은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일 때 생기는데요. 이때 지구 주변을 타원 궤도로 도는 달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합니다. 둥근 테두리만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금환일식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 현상을 불의 고리라고도 부르는데요.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번 이후로 이 아름다운 천체 쇼를 다시 보려면 2046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해안과 사막 지역에선 특수 관측 안경을 쓴 수만 인파가 이른 시각부터 모여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DVD 플레이어 집에 있으신 분들 많지 않으시죠? 네, 요새는 뭐 DVD 플레이어, 심지어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는 없어진 지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어느 집에 가면 또 있긴 있어요. 그거 잘 보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오겠죠. 이런 가운데 DVD 살 수 있는 곳 거의 얼마 남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베스트바이에 가면 DVD나 블루레이 DVD 이런 거 살 수 있었잖아요. 베스트바이가 DVD나 블루레이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성명에서 우리가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식이 수십 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이런 변화는 우리가 고객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더 많은 공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어서 베스트바이까지 DVD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미국에서 DVD를 취급하는 매장은 이제 월마트, 아마존, 타겟 이렇게 세 군데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하늘을 나는 택시 양산에 일본 기업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항공쇼. 미국의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하늘 나는 택시가 처음으로 공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특징은 전기 에너지로 조용히 이동하고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것. 시속 220km로 날아 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7분이면 도착합니다. I think it's a really cool concept. Love to see the new innovative features and things that are out. So, yeah, great to see. 이 비행 택시의 양산을 일본의 자동차 기업 토요타가 돕고 있습니다. 3년 전 이 벤처 기업에 출자한 토요타. 직원이 상주하며 양산 공정의 효율화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펠러 블레이드 가공 장비의 경우 사람이 하면 30분 걸리던 작업을 1분 만에 끝냅니다. You can imagine how this is going to allow us to build not just tens but hundreds and thousands of airplanes as we expand and ramp up our production rate. 이 하늘나는 택시는 오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상용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한 주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 등으로 들떴던 마음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한 한 주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